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부친부터 위로 500년간 이 충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습니다. 한용운 선생, 유관순, 또 윤봉기를 배출한 충청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와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정직한 정치인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부패와 약탈로 국민을 고통에 몰아넣었습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과 사정기관은 이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반듯한 나라 만들고 정권 교체해서 대한민국과 충청의 번영을 가꾸겠습니다. 저는 먼저 대전, 세종, 대덕 이 지역이 과학의 수도로 자리 잡도록 인접지에 있는 그 산업 단지에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기업들이 충분히 유치돼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특히 첨단 국방 산업과 미래 교통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성 신동지구에 지금 건설 중인 중이온 가속기가 정부의 관리 부족과 기술 부족으로 신속한 지금 준공과 실용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속한 준공과 실용화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 의사당이 차질 없이 개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무회의와 의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또 사법서비스 수요를 파악해서 사법시설을 설치하는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구간을, 오송 청주 구간을 청주 도심을 통과하도록 해서 막대한 소득과 고용 창출 연관 효과를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의 시설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에 방사광 가속기 구축과 연계한 기업, 또 연구소, 지역대학을 묶는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혁신 도시가 지금 무늬만 혁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 R&D, 과학문화체육 등의 기능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지역민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과 태안의 가로림만을 국립해양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이자 세계 5대 갯벌인 이 가로림만의 갯벌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에코 투어리즘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무엇으로 TV토론에서 공략하시겠습니까? 대장동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소득을 비롯한 그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말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경제정책 토론 붙으면 이재명이 우세할 것 같습니까? 윤 후보가 우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윤 후보님, 어떻게 그럼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를 끌어들여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시겠습니까? 윤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아니, 저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해고는 자유롭게 하고
사회 안전망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이 뭐 덴마크나 이런 스웨덴, 뭐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한 이런 그 플렉시큐리티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제가 우리 유 후보님께 그 소위 그 대타협과 그걸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저는 이게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라고 해도 대규모 지금 시위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윤 후보님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가려고 하는 이상과 지금 현실 여기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홍 후보님께서는 강경하게 늘 진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문제인지 현실적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죠. 저는 이겁니다. 노사 간에 그 협상력을 동등하게 법 제도상 부여하고 해결하게 한 다음에 법을 위반했을 때는 됐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죠. 이미 그 지난 8월에 청주를 방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지금 청주 도심으로 노선을 좀 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유발되는 경제 효과가 약 4조 한 2천억 정도가 그 이상이 되고 또 고용 유발 효과가 한 4만 7천 명 정도 되고 또 행복청에서 발표한 그 비용 편익 그 분석에서도 청주 도심 통관이 충북성 활용안에 거의 2배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부분은 하여튼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반드시 좀 우리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들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지금 이 복지를 위해서 이제 증세를 어느 정도 하고 또 이 재정 그 소위 GDP 대비 부담률을 어느 정도 유지할 거냐 하는데 저는 이제 돈을 많이 투입하면 아무래도 뭐 낫기야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도 좀 어렵고 또 앞으로도 돈을 써야 될 일이 많고 국가 부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이거 역시 세금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고 국가 부채로 또 남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보다는 높지만 스웨덴 가장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이나 또 복지를 하다가 완전히 망한 그리스나 이 GDP 대비 그 복지 재정 이 부담률이 27%로 갔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결국은 그 양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경제 여건에 지금 좀 어렵거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써야 될 돈을 비축을 해야 될 때는 이 수급 체계를 더 효율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또는 복지를 더 아주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시면 이 언론 개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언론도 서로 경쟁하게 좀 만들겠습니다. 자유를 주고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뭐 개별 뭐 기자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의 부분이고 우리가 보통 언론 자유하면 언론 기관의 자유를 언론 기관의 자유와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언론 기관끼리도 좀 서로 건강하게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론 시장을 그런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걸 해줍니다. 진짜 이런 정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놓고 이런 것을 선동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TV 토론이나 앞으로의 그 후보로 만약에 되시면 본선 경쟁 과정에서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뭐 흑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잘할 때 조금
부모가 어려워서 좀 어렵게 클 수 있습니다만은 벌써 20대 초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8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 거의 금수저로 오릅니다. 그 시절은. 그리고 뭐 판검사가 됐던 또는 뭐 변호사로 바로 개업을 했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당한 또 그 재산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유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정말 그 흑수저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을 정말 끝까지 그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특권층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그냥 어릴 때 뭐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변호사를 하면서 그 시절의 변호사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뭐 마치 뭐 흑수저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입장을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공평한 파멸을 원하는 그 지지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 일순 둘순은 있습니다만은 공정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 제가 오늘 이 TV 토론 들어오기 전에 고발 사주라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손준성 검사에게 지난 주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증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전에 그 김웅 의원도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 또 변호인 선임이 조금 늦어져서 11월 2일 날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주말에 구속영장을 쳐놓고 보통 영장 치면 바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오픈을 하고 그러면서 경선 일정 때문에 시급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황당한 우리 야당의 경선 대선 개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당은 저 하나 잡으면 집권 연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똑똑히 봐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